육류 3대장으로 불리는 닭, 돼지, 그리고 소의 별미로 꼽히는 이곳. 육수 식감이 참 좋아요. 이게 쫀득쫀득한데. 건강에도 좋은 족발이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뼈를 뚝 빠지는 느낌. 매콤한데 더울 때 더 편해집니다. 특수한 부위인 만큼 작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요. 시간당 48,000개의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다뤄야 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닭뼈 제거 작업. 또 오늘 들어간 게 우족 수로 따지면은 1톤 정도. 단단한 우족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꽃까지 다뤄야 하는데요. 여름에는 진짜 푹푹 깁니다. 옷 벗으면 옷 다 젖어 있어요. 발요리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족발.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맛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 자영업할 때는 사장이 제일 힘든 거 많이 해야 또 가게가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름 별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별미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간 곳은 서울 강동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부터 가게를 가득 메운 손님들이 기다리는 건 발요리의 대표 주자인 닭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무린 거 가지고 이제 불 앞에서 석쇠 닭발로 구워서 손님들한테 나갑니다. 석쇠 닭발? 네, 맞습니다. 닭발은 센 불에서 빠르게 익혀야 맛과 식감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불향을 입혀 풍미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덥지만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쇠에 굽지만 매운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여주기도 하는데요. 국물 닭발 나왔습니다. 닭발은 뼈째로 뼈 없이 탱탱한 살만 맛볼 수도 있는데요. 매콤한 맛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매운맛을 좌우하는 양념. 뼈의 유무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배합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춧가루와 고추의 비율은 맛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양념을 배합하는 방법인데요. 양념할 때 특별히 이렇게 불을 땡기면서 양념해야 됩니다. 불 위에서 볶아야지 이 닭발에 잘 스며들거든요, 양념이. 직접 개발한 양념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솥 하나에 들어있는 닭발의 양은 50kg. 거기에 양념까지 더해지면 무게가 60kg 정도 되는데요. 그걸 손으로 뒤적이면서 양념을 섞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30여 분 동안 계속되는 작업. 고되지만 맛을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다리와 허리가 아픈 건 기본이고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역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 불 앞에서 하니까 더 덥죠? 네, 더워. 드디어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50도가 넘는 주방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정성을 들인 결과인데요. 감칠맛이 도는 매운맛과 닭발의 식감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 가게 안은 꽉 찼는데요. 야, 이분 참 야무지게 드시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맛있겠다.
쫄깃하지 않아? 매콤한데 더울 때 더 편하진 느낌. 스트레스가 완전 풀려. 맞아. 중독성 있는 매운맛인데 너무 깔끔해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손질이 까다로운 식재료인 닭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작업자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까다롭다는데요. 신발 역시 소독이 된 것을 사용. 위생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신 소독을 하는 통로까지 지나야 하는데요. 저희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생복부터 위생복 그리고 위생 전시를 통해서만 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들어가기가 은행 금고 가는 것만큼이나 까다롭네요. 저희가 선도 유지를 위해서 실내 온도는 8도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도요? 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위생만큼 신선도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9층. 대규모의 공장에서는 닭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도계 과정에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동물 복지 도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닭을 도계하고 통닭을 부위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양념도 하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 이후 절단 과정 대부분은 기계가 하고 있는데요. 부위별 닭고기는 물론 간과 염통, 근위 등 다양한 내장까지도 분류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부위가 바로 닭발인데요.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으로 닭발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야, 참 신기한 광경이네요. 절단된 닭발은 먼저 59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는데요. 사람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 이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가운 물에 넣어서 닭발을 냉각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계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탈피와 세척까지 끝나면 이제부터는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닭은 1시간에 24,000마리를 작업을 하는데 발은 이제 2개씩 달려 있으니까 시간당 48,000개의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여기. 좋아? 좋아 여기. 좋아 여기. 닭발을 손질하는 공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선별입니다. 어떤 거 드세요? 닭보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예뻐요. 이거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네. 이거 다 버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떤 거를 분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색 닭발 멍들거나 퍼렇게 보이는 거랑 그리고 껍데기 있는 닭발이나 그리고 보시면 염증이 있거나 이런 닭발을 세개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은 작업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진행이 되는데요. 닭발의 상태는 물론 세척까지 잘 된 것만 골라냅니다. 선별이 끝난 닭발은 잘 포장해 두는데요. 이대로 판매가 되거나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지금 통닭발로 나가기도 하고요. 원하는 사양에 맞게 저희가 묵뼈도 제거하고 발톱도 제거하는 그런 수작업을 또 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닭발의 기본 작업이 끝나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앞치마에 토시까지 하며 작업 채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20명 남짓 되는 이들이 바로 닭발 수작업 팀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공장 내에서 가장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만 모인 최고의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굴할 때 칼을 2가지를 사용합니다. 작은 칼은 큰 뼈를 발굴하는 거고 큰 칼은 작은 뼈를 발굴할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닭발 손질의 1차 과정은 두꺼운 다리뼈 제거인데요. 관절을 찾는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짧은 날이 달린 칼로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절단, 살이 잘려나가지 않게 뼈만 도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야, 정말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네요. (1차) 과정이 끝난 닭발은 (2차로) 손질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긴 칼을 사용해 발톱 쪽으로 칼을 밀어 발가락 뼈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살이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2번의 손질을 거쳐 무뼈 닭발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발골을 할 때 이렇게 발 모양의 4개가 똑바로 나와야 잘된 발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차 작업은 작업자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커다란 뼈를 빼는 1차 작업은 힘 좋고 손 빠른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정확하게 끊어내려면 강도 있는 칼질은 필수, 손가락과 손목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작업이 끝난 닭발은 바로 앞에 한 조로 짜여진 작업자가 (2차)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무뼈 닭발을 만드는 작업은 이렇게 2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2차 과정은 힘도 힘이지만 섬세한 손놀림과 기술이 좋은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2가지 칼을 사용하는 과정, 숙련공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냥 쉽지는 않나 봐요, 작업하는데. 예,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뼈 말 그대로 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잘못하면 조금 뼈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칼을 넣어야 뼈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개인 스스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칼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칼을 관리하는 것이라는데요. 닭발에 뼈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갈아주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갈아줘야 됩니다. 견적이 넓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작은 거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짧게? 네, 짧게 카트 해줍니다. 몇 번의 손질로 다시 날카롭게 살아난 칼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칼을 가는 노하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작업자들. 그 덕분에 먹기 좋은 닭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닭발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먹다 보면 뼈가 있으면 막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 아름답게 맛있게 먹으라고. 닭발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손질하는데요. 무뼈 닭발과 통뼈입니다. 뼈를 발라내는 작업이 끝난 후 통뼈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가위. 작업 전 날부터 날카롭게 갈아주는데요. 칼과는 날을 손질하는 방식도 좀 다르네요. 가위는 이렇게 밑으로 갈아야지 더 잘 갈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아, 밑으로 갈아야죠? 네네. 칼은 옆으로 가지만 가위는 이렇게 갈아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갈아줘야 돼요. 네. 통뼈로 나가는 닭발은 발톱 부분만 절단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작업하기 편한 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발톱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힘을 줘서 한 번에 똑똑 끊어내듯 잘라내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힘을 줘서 잘라야 절단면이 뭉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위질 몇 번이면 손질이 끝나는 작업. 비교적 과정이 수월합니다. 통뼈 손질 작업은 주로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있는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다는데요. 방식은 수월하지만 종일 앉아서 같은 자세로 해야 하는 작업이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체조로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체조하는 시간 외에도 팀별로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2시간에 한 번 20분 정도씩 쉬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닭발은 일정한 양으로 나누어 포장하는데요. 포장하는데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닥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주고 난 후에 닭발 모양이 살도록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이쁘게 만들어줘요. 예. 손질부터 포장까지 섬세한 과정이라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마지막으로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건 없는지 검수도 잊지 않습니다. 1kg씩 소분한 닭발은 포장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검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데요. 바로 금속 검출기입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닭발 하나가 손질되기까지 공정만 약 10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포장된 닭발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한 번 더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겉에 이제 표면은 살얼음 끼게 하고 그리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냉각 터널까지 들어가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닭발이라는 게 좀 생긴 모양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손질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일 도계된 닭발을 신선하게 손질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닭발 요리 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우족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데요. 탕 재료로 주로 쓰이는 우족에 매운맛을 더한 우족찜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맛있게도 먹네요. 족발에 콜라겐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족으로 별미를 만드는 곳을 찾아 대구광역시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의 정체는 우족 절단 작업이었네요.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우족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요렇게가 소 한 마리 분인데 요 무게가 한 마리 분의 무게가 평균 9.5kg 이상 되는 원뿔 거세기 한우만 쓰고 있어요. 물론 같은 한우라도 암소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거세를 쓰는 이유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율도 훨씬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안 쓰는 이유는 수입이라도 그렇게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한우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특유의 그 한우 맛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 1등급 이상 되는 거세 우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손질하는 우족의 양만 300kg가량, 다리 개수로 따지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절단과 선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발톱이에요.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쓴맛이 나요. 발톱에서는 누린내라든지 냄새가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은 곳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 부위고 그래서 요거는 절단해서 버리고.
보통 우족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찜을 만들고 있어 절단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작업은 가장 오랜 경력의 작업자가 하는데요. 갈비뼈보다도 단단한 우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려면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족은 2.5cm 두께로 절단하는데요. 오랜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었을 때 가장 변형도 적고 손님들이 나중에 소비자 드시기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가 2.5cm 정도 두께입니다. 맛을 위해서 일정한 두께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아, 2.5cm. 네. 넓이가 다른 우족을 비슷한 두께로 맞추려면 이리저리 돌려가며 절단해야 하는데요. 꽝꽝 얼어있는 우족은 그냥 손질하기도 어려운데 두께까지 맞추다 보니 일이 배는 고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아, 끝났네요. 고생하셨어요. 아우, 허리야. 팔이야, 목이야.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손이 온통 빨갛게 변했네요. 영하 18도에서 얼린 우족을 계속 잡고 있으니 동상 걸린 것 마냥 색이 변한다네요. 여름에도 그런데 겨울엔 더 추우시죠? 겨울에는 난로에 손 녹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몇 개 썰지도 못하겠다.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감각이 없어질 때쯤에야 작업도 끝이 납니다. 큰 솥에 들어갈 거, 작은 솥 들어갈 거, 여기는 꼬투리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로 옮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 이게 폐기물이 두 박스 나온 거예요? 세 박스예요. 손질을 마친 우족은 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뜨거운 물에 우족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미리 끓여서 95도로 맞춘 물에 우족을 투하. 잘 잠기도록 정리를 해준 뒤 2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그 타이머 최대치가 1시간 40분이라서 1시간 4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한 20분 정도 더 삶습니다. 우족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 분주해진 작업자. 긴 호스로 솥에 물을 뿌립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네, 뭐 일단 뭐 간단한 세척 개념, 불순물 제거 느낌. 이물질이 섞여있는 거품을 센 물살로 밀어내는 건데요. 작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떠내는 것보다 이물질 제거도 잘 되고 시간이나 힘이 덜 든다네요. 푹 삶은 우족은 건전의 용기에 소분합니다. 이때 물로 2차 세척을 진행,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탱글한 식감을 위해 차가운 물을 사용, 우족의 온도도 낮춰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우족은 냉각실에서 식혀주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다시 시작된 작업. 식힌 우족까지 펼치면 손질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대형 토치. 거대한 불꽃이 점화됐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 했는데 그대로 우족에 발사. 불꽃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털 제거 작업입니다. 털도 제거해야 돼요? 네네. 털 제거 및 약간의 불향도 좀 입히고. 불향은 왜 입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직화 느낌 나게 토치 작업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은 돼지랑 다르게 좀 많이 떴어요, 이게 털이. 그러네요. 네, 많이 빳빳해가지고. 털뿐 아니라 잡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 500도 이상 되는 강한 화력이라 표면이 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까 그 털이에요? 네, 없어졌죠. 정말 털이 말끔히 제거가 됐네요. 고온의 불을 다루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작업.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집중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복에 마스크와 위생모까지 쓰다 보니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더우신가 봐요. 그렇죠. 아, 여름에는 진짜 푹푹 찝니다. 옷 벗으면 옷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더울 때는, 제일 더울 때는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요? 재보진 않았는데 48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자. 불가해요. 작업을 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여기 냉동실이네요? 네. 좋아요. 오! 순식간에 겨울로 오셨네요? 네네. 진짜 한여름에서? 머리에서 연기 막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그러네요. 네네. 더울 땐 여기가 직방이겠네요. 네. 영하 18도 냉동실이라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열기만 빼고 나옵니다. 앞이 안 보이네요. 가서 일해야지. 250kg이나 되는 우족의 털을 제거해야 하니 이 작업만 좋게 3시간은 걸리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작업자 3사람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작업장과 냉동실을 오가며 일을 진행합니다. 밥 먹자. 배고파요. 식사하세요. 작업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늦어졌는데요. 오늘 메뉴는 매운 우족찜입니다. 작업자가 직접 개발한 매운 양념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이야,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품질 체크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수. 이 우족찜 요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지긴다. 이 맛이죠. 매운맛. 더워. 매운 음식으로 땀을 쫙 빼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열치열입니다. 이렇게 사리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요즘같이 더운데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냉국은 진짜 맛있어요. 태양이 맹위를 떨치는 오후. 휴식도 잠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족 손질은 끝났으니 이제 매운맛을 입혀줄 양념 준비에 나서는데요. 우족을 썰고 삶고 불에 지지며 손질한 건 양념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바퀴 정도야? 이거 물엿인데 물엿이 한 통 자체가 아주 때문에. 우족찜 양념의 핵심은 매운맛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 고춧가루고요. 이거는 저기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입니다. 이거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좀, 특히 베트남 고춧가루가 많이 화해가지고 기침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더 떼서 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넣어 보시면
색부분이 차이 나실 거예요. 맞죠? 색깔 차이가. 그러네요. 청양고추 빛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이네요. 처음에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쓰면서 이걸 또 과하게 쓰시다 보면 텁텁한 맛도 올라올 수 있고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 중독성 있는 화한 매운맛을 찾느라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매운 정도나 맛은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인데요. 베트남 고춧가루 군침이 이렇게 매워요.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운 고춧가루 향만큼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준비된 양념은 가열하면서 섞어주는데요. 바닥에 깔린 물엿이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섞였으면 식혀둔 우족을 넣어주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매운 양념이 얼굴에 튄 건데요. 다행히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위험할 뻔했습니다. 많이 화하죠. 화하고 아무래도 100도가 넘으니까 화상도 순간적으로 있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뜨거운 양념을 다루는 일은 수월해 보여도 요령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요령 있는 사람들은 살살 이렇게 좀 덜 튀긴 한데, 요령 없는 사람들은 우족의 무게가 가늠되지 않아서 양념이 튈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 이 요령을 후배 작업자에게 가르치는 중인데요. 결국 오늘도 우족 다루는 건 선배 작업자가 하고 1년 차인 후배는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입히려면 2시간 정도는 끓여야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솥앞을 지키며 우족을 섞어줘야 합니다. 이제 제법 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탱글한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양념을 입힌 우족은 그대로 건져주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4시간 얼려줍니다. 냉동된 우족은 포장실로 이동 650g씩 소분해줍니다. 맛을 위해 우족뿐 아니라 양념 국물까지 넣어주는데요. 포장된 우족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택배를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포장 작업에는 거의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우족찜은 밀키트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곁들일 식재료까지 넣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우족찜이 좀 많이 나가나 봐요?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포장까지 마치면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업이 시작과 끝은 청소죠. 마지막 작업은 청소. 내일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는 물론 주방 바닥까지 세심하게 닦아내는데요. 청소 점검까지 마치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그죠.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더운 데서 또 뜨겁고 맵고 위험한 데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간편하게 집에서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별미가 있다는 이곳. 일찍부터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바로 족발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발 요리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든든한 식사는 물론 술 한 잔에 곁들이기에는 이만한 안주가 또 없는데요. 특히 부들부들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의 삼합은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와는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냄새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매운맛. 부드럽고 그 잡내가 전혀 안 나서. 어떻게 삶는지가 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족발을 받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240kg 정도, 개수로는 120개가 들어오는데요. 족발은 쟁여두지 않고 생물 상태로 당일에 쓸 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드네요. 네, 일단 무게에 있는 건 지금이 제일 많아서. 다 들어온 거예요, 족발? 예, 족발 이제 다 들어왔고 정리만 하면 돼요. 사람 하나 없는 가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는 가게의 주인장인데요. 중요한 식재료인 족발을 받고 검수하는 일까지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냄새 잡는 재료나 한약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족발이 가장 중요해요. 도축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막 부딪혀서 멍이 많이 들어요, 족발에. 그럼 여기 보면 막 군데군데 막 몽고반전처럼 막 생기거든요. 핏물 같은 걸 보더라도 신선한 족발들은 이렇게 방금 잡은 것처럼 빨간 피가 나오는데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막 검붉은 피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요 겉에를 만져봐도 막 미끌미끌 거리거나 그렇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검수가 끝나면 바로 핏물 제거를 하는데요. 정확한 포인트를 찔러주는 것이 핵심이라네요. 요 이제 발목을 끊으면 이쪽에 이제 혈관이 끊겨서 이쪽에서도 피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발가락 사이를 한번 찔러주면 여기서도 피가 많이 나와요. 핏물을 빼기 위한 포인트는 세 군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직접 작업을 합니다. 네, 이제 가득 채워놓으면 물은 이제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럼 이제 지저분한 물은 여기로 빠지게 되고 깨끗한 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기본 손질이 끝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가 넘어서야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을 하는데요. 좁은 주방에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오자마자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이게 맛있어야지 또 족발도 맛있고 족발이 맛있어야지 이것도 맛있습니다.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 노하우는 대표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각 주방 가장 안쪽에서는 족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좋은 맛을 내려면 손질부터 재료 고르는 것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일도 아니라 오롯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족발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족발 양념물에 시종물에 삶기 전에 이제 불순물하고 피제거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초벌 삶기를 하는 거예요. 초벌을 한 번 더 삶아요? 네. 족발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피를 한 번 더 제거해주는 과정. 15분간 뜨거운 물에 데쳐줍니다. 초벌 작업이 끝난 족발은 바로 작업대로 직행.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찬물 샤워를 해주는데요. 한 통에 45개나 되는 족발을 하나하나 꺼내며 손에 쥐어보고 상태를 살피는 작업자. 뜨거워서 찬물에 손을 식혀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뜨거워도 맨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벌을 하고 나면 안에 숨어있던 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드실 때 이제 입에서 꺼끌거리니까 만져보면서 맨손으로 만져봐서 꺼끌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면도기로 한 번씩 털 제거를 한 번씩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된 족발을 이제 삶는 시종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시종물이라고 불리는 건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인 양념물인데요.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 같은 역할을 한다네요. 그 비법 약재네요. 네, 이거 야채랑 천연 재료들 망에 이렇게 넣어서 넣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직포 망이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고요. 양념물에 각종 한약재와 채소, 과일까지 넣고 푹 삶는데요. 45분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네, 45분 지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떠 있는 족발들은 색깔도 안 입혀지고 간이 안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삶는 중간에도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돼요. 족발을 삶는 시간은 총 2시간 반 정도. 먹음직스러운 색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 앞을 지켜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밖에도 너무 덥고 여기 족발 계속 삶다 보니까 뭐 온도가 5, 60도까지 올라가요. 실내 온도가.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족발 삶는 작업을 끝내고서야 주방 밖으로 나온 주인장. 일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처음 엉덩이를 붙입니다. 될 것 같다. 직접 다 하고 있고, 원래 자영업할 때는 사장이 제일 힘든 거 많이 해야 또 가게가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 주방에서는 완성된 족발을 꺼내서 한 김 식힙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주문. 배달도 꽤 많네요. 족발 진짜요. 면 3개요. 면 3개요. 족발은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주문과 동시에 썰어내는데요. 쫀득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가 잘 붙어있게 써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고기가 먹어봐. 하루 장사에 필요한 족발은 120개 정도. 큰 솥으로 3번은 삶아야 하는 분량입니다. 한꺼번에 삶지 않고 판매량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그때마다 직원들이 맛을 봐준다는데요. 맛 괜찮아? 아, 맛있습니다. 네, 이제 매일 첫 나온 족발을 하나 해체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한 번씩 한 점씩 먹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직원들도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족발 전문가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뭐 판단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체크해보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 덕분일까요? 120개나 된 족발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면 슬슬 뒷정리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가게 주인장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먼저 종일 썼던 양념물부터 확인하는데요.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뜰채로 세심하게 떠서 모두 걸러냅니다. 이것만큼은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데요.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이 솥 안팎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족발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주인장에게는 꿈을 이뤄준 공간이기에 쓸고 닦고 정성을 들입니다. 잘 오늘 마무리 해줘야 내일 또 맛있는 족발 삶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삶고 난 뒤에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해주니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종일 일하느라 전쟁터 같았던 주방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갑니다. 늦은 시간이라 고되지만 힘을 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이제 일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감할 때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이분들이 항상 가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웃으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고, 그럼 이제 힘든 것도 이제 있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